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두 영화의 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신작 에일리언 로뮬루스에는 기존의 에일리언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의 감독인 페데 알바레즈가 오마주한 대상은 대부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입니다. 에일리언과 관련된 많은 창작물 중 정식 영화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 세계관을 창조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을 위주로 오마주한 것은 시리즈의 오랜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다른 다양한 작품들이 시리즈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말이죠.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관람하고 난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 전체가 하나의 오마주로 보일 정도로 팬들이 반가워할 팬서비스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마주는 다른 작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작품의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오마주와 팬서비스는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오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다름 아닌 같은 시리즈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마주임과 동시에 팬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토대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 어떤 팬서비스들이 있는지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상의 뒤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관람한 직후 팬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최근에 개봉했으며 호불호가 꽤 크게 갈렸던 데드풀과 울버린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에일리언 로뮬루스와 데드풀과 울버린 두 작품을 팬서비스라는 지점에서 간단하게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블 시리즈와 에일리언 시리즈 모두 핵심이 되거나 유명한 몇몇 작품들만 본 굳이 말하자면 라이트한 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오랫동안 마블의 영화나 드라마를 봐왔던 매니아층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대사와 장면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오랜 팬들이 반가워할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영화 바깥의 루머에 관련된 캐릭터까지도 등장합니다. 이는 헤비한 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데드풀 1편과 2편의 느낌을 기대했던 일반 관객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조금은 아쉬운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수많은 팬서비스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야기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를 온전히 즐겼다고 생각하기도 힘들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화는 시간 예술이고 한 번 배우의 입을 통해 뱉어진 대사와 지나간 장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와 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관객들의 머릿속엔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풀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 풀지 않고 넘어간 문제의 존재가 다음 문제를 풀면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돌아와서 다시 풀 수라도 있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비한 팬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았으니 데드풀과 울버린은 작품의 목적의 일부분을 확실히 달성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MCU가 다시 대다수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빌런이 나타나 메인 시간선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시간선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정상 죽음을 맞이한 캐릭터를 다른 시간선에서 데려오거나 같은 배우를 다른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것도 시리즈의 부활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에일리언 로뮬루스입니다. 역시 원작 영화에 나오는 대사나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영상의 뒤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이런 팬서비스 장면들이 수로 따지면 데드풀과 울버린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장면들에서 몇 가지만 보여주고 그 장면들이 영화의 처음과 중간, 끝까지 골고루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팬서비스 장면들만으로도 이 영화 전체가 오마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해야 할까요?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실제로는 에일리언 1편과 2편 사이의 시간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라인까지 포함해서 마치 에일리언 1편의 리부트를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이 팬서비스 장면들을 모르더라도 관람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마주 혹은 팬서비스인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 장면들이 에일리언 로뮬루스에 잘 융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에일리언 시리즈를 처음 보는 관객들도 작품을 온전히 즐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에일리언 1편의 리부트를 보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전체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영화의 후반부에 새로운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신선하기보다는 뛰어난 원작을 잘 복원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이건 에일리언 1편을 관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생각이 그런 것이고 오랜 팬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영화를 팬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비교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두 영화의 팬서비스가 타겟으로 하는 팬층의 넓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정말 충성도가 높고 오랜 팬들에게 그 어떤 다른 작품에서도 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팬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성공했지만 라이트한 팬이나 일반 관객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시리즈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팬서비스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비교적 넓은 관객층을 대상으로 팬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팬서비스가 팬서비스인 줄도 모르는 관객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대체로 데드풀과 울버린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영화의 팬서비스가 옳지 못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 알찬 팬서비스 덩어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비슷한 관객층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마주 장면들을 핵심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탐사선이 어떤 파괴된 함선의 잔해에서 제노모프의 화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잔해는 에일리언 1편의 주 무대였던 노스트로모호의 잔해이며 화석이 된 제노모프는 바로 에일리언 1편의 마지막에 리플리가 우주로 방출한 시리즈 최초로 등장했던 제노모프입니다. 이 사실은 파괴된 함선의 잔해에 써있는 알파벳들과 영화 중반의 인조인간 룩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룩이라는 인조인간은 에일리언 1편의 인조인간인 애쉬와 얼굴이 똑같고 같은 과학장교 기종입니다. 그리고 애쉬와 룩의 신체가 두 동강 났다는 설정도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인조인간 룩이 회사의 목표를 우선시하며 생존자들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도록 놔두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룩의 대사 역시 애쉬와 같은 상황에서 했던 같은 대사입니다. I can't lie to you about your chances, but you have my sympathies. 그리고 인조인간 앤디가 위험에 처한 레인을 구하는 장면에서 하는 대사는 에일리언 2편에서 리플리가 뉴트를 구하는 장면에서 하는 대사와 똑같죠. Get away from her, you bitch! 다음은 혼자 남은 레인이 유출된 냉매 때문에 급속도로 주변 온도가 낮아질 때 생존을 위해 우주복을 간신히 입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에일리언 1편에서 혼자 남은 리플리가 마지막으로 제노모프에 대항하기 위해 우주복을 조심스레 입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에일리언 로뮬루스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혼종은 그 얼굴이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K에게 주입되어 그 혼종을 만들어낸 검은 액체는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에도 등장했었던 액체죠. 그리고 엔딩에서 혼자 살아남은 레인이 동면에 들기 직전 음성 녹음을 남기는 장면은 에일리언 1편에서 리플리가 동면에 들기 직전 음성 녹음을 남기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I should reach the frontier in about 6 weeks.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반가운 소품도 눈에 보입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에서 인조인간 앤디가 아재 개그를 하며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레인과 앤디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식사를 합니다. 이 테이블 위에는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새 모양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은 에일리언 1편의 초반부에서 함선의 대원들이 다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테이블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마주는 아니지만 번외로 로뮬루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로마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이 로뮬루스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동생 레무스와 함께 강에 버려졌으며 암컷 늑대에게 발견되어 그 새끼들과 함께 암컷 늑대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 신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로뮬루스라는 영화의 부제는 단순히 우주정거장의 모듈 이름인 것만이 아니라 후반부에 등장하는 혼종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도 사족 보행을 하는 어떤 동물의 젖을 먹고 있는 두 아기의 그림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전체적으로 원작을 잘 복원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를 생각나게 하는 새로운 혼종의 얼굴과 검은 액체의 등장이 이 영화가 에일리언 시리즈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 후속편이 제작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시리즈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팬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